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별들의 전쟁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한국 대표 선수 2명이 출전합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번에 이탈리아 세리에 A 명문 클럽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D조에 속했고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가 A조에 속하면서 아쉽게도 두 팀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일정은 같은 날에 치르게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조별리그 상대팀들 어떻게 구성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는 결승전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로 인해 이전에 사실은 결승전 개최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기되고 미뤄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2023년 6월 10일에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결승전이 열리고요. 그래서 조추첨도 튀르키예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시다시피 튀르키예 명문팀인 페네르바체를 통해서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고 첫 시즌 잘 보내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나폴리로 이적하게 됐죠.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와 함께 유로파리그를 경험했던 김민재 선수인데 이번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서게 됐고 사실 조금 더 큰 꿈을 꾸자면 나폴리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좀 올라서 이스탄불, 튀르키예로 금이 환영하는 꿈을 꿀 것 같습니다. 나폴리의 조추첨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1번 포트에서는 최강팀을 피했습니다. 토트넘도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프랑크푸르트를 만났고 나폴리는 네덜란드 챔피언인 아약스를 만나면서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AC 밀란,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같은 강팀들을 피했기 때문에 순조로운 대진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2번 포트에서 리버풀을 만나면서 사실상 1번 포트급의 팀을 상대하게 됐고 4번 포트에서도 만만치 않은 레인저스를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라는 좋은 팀에 이미 입단을 해서 유럽 빅리그에 입성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진출에 대한 꿈을 갖고 있거든요. 리버풀 그리고 스코틀랜드 팀인 레인저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또 잉글랜드 팀들, 잉글랜드의 강팀들로부터 많은 또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폴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연결이 됐었지만 결국에는 강력한 오퍼가 오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 이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특히 리버풀과의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명성을 잉글랜드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잘츠부르크 시절에 황희찬 선수도 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안필드 원정 득점을 포함해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에버턴이라든지 웨스트햄이라든지 브라이튼 같은 많은 그 잉글랜드 팀들의 러브콜을 받다가 결국에는 라이프치히에 간 이후 울버햄튼 이적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가 됐는데 이번 챔피언스리그 여러모로 김민재 선수에게는 의미 있는 대진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는 A조에 속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약스, 리버풀, 레인저스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조 편성 살펴보겠습니다. B조는 FC 포르투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버쿠젠, 벨기에의 클럽 브리헤고요. C조가 죽음의 조죠.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탈리아의 인테르 밀란, 체코의 풀젠입니다. 풀젠 같은 경우에는 전패도 가능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조를 만났는데 또 이 팀이 고춧가루 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흥미를 모을 C조의 일정이 될 것 같고요. D조의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 스포르팅 리스본, 마르세유가 속했고 E조는 AC 밀란, 첼시, 잘츠부르크, 디나모 자그레브, F조는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 샤흐타르, 셀틱, G조가 맨시티, 세비야, 도르트문트, 코펜하겐, H조가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벤피카, 마카비 하이파, 이스라엘 팀이 올라왔습니다. 맨시티의 홀란 선수가 친정팀인 도르트문트를 곧바로 만나게 되는 G조는 세비야를 포함해서 역시 맨시티가 강하긴 하지만 흥미로운 조가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나폴리의 루치안 스팔레티 감독 조편성 직후에 바로 간단하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아주 힘든 조에 속했다. 하지만 16강 진출 이뤄내겠다라며 신중하면서도 야심을 보였습니다. 우선 1번 포트에 아약스가 들어온 것은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약스가 사실은 과거 요한 크루이프가 이끌던 시절에 유러피언컵에서 우승을 했던 팀이고 1971년부터 73년까지 또 3연속 우승을 했던 팀이고 1995년에는 루이 파날 감독이 네덜란드의 새로운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챔피언이 된 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물론 2018-19 시즌 토트넘과 4강전에서 만나면서 또 한 번의 제2의 전성시대를 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때 핵심이었던 에릭 텐하 감독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이미 아약스를 떠난 상태이고 또 당장 올 여름에 꽤나 큰 이탈이 있었죠. 알프레드 슈레더 감독도 좋은 지도자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에 전력 상당수를 잃었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맨유로 이적을 했고 지금 안토니 선수도 맨유로의 이적이 유력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그 전력 손실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특히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도 도르트문트로 떠나면서 공격진이 아예 새로운 판을 짜게 됐잖아요. 물론 토트넘에서 이적한 베르바인 선수가 지금 3라운드 만에 4골을 몰아치면서 아약스의 새로운 주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래도 라이프치히에서 조금 실패한 모습을 보인 브로베이 선수가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같은 큰 무대에서 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약스의 전력은 나폴리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약스에는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 많고 또 김민재 선수가 상대할 만한 선수들은 분명히 주의할 만한 선수들이 있는데요. 베르바인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는 현재 나폴리의 왼쪽 센터백으로 뛰고 있으니 상대의 오른쪽 공격수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스티븐 베르하위스 선수가 지금 아약스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타디치나 클라센 같은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서 공격을 풀어간다면 베르하위스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커트인 플레이를 통해서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인데 기술도 좋고 결정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를 잘 막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결이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주전 자원인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는 가나 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첫 승을 꼭 거둬야 할 팀으로 꼽히는 2차전 상대 가나의 에이스 선수를 또 만날 수 있다는 점은 김민재 선수에게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약스와의 경기보다도 사실은 많은 팬들이 기대할 경기가 리버풀과의 맞대결일 것 같아요. 리버풀은 사실 위르겐 클롭 감독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이뤘고 2019년에 토트넘을 결승전에서 꺾고 정상에 올랐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그 이전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와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최근에만 2번을 했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역대 6번이나 우승했을 정도로 챔피언스리그에 강한 DNA를 갖고 있는 구단이고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또 최근 몇 년간 유럽 최고의 팀으로 꼽히고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런 리버풀을 상대로 김민재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3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최악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2경기 풀럼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무승부로 거둘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곧 반등하겠지, 맨유 잡겠지 했는데 맨유와의 3라운드 2대1로 지면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맨유를 상대로 고전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이제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서 다르윈 누네스라는 진짜 9번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이 다르윈 누네스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박치기 행동으로 퇴장당해서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 그런 가운데 디오고 조타까지 부상으로 빠진 것들이 공격진에 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미드필드 라인 같은 경우도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역시 고질적인 부상 문제로 이탈하면서 창의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에도 이탈자가 많죠. 징계와 부상 등으로 무려 10명의 1군 선수가 이탈해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최근 부진은 사실 리버풀의 특별한 문제를 떠나서 선수단의 자원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티아고 알칸타라, 디오고 조타, 수비수인 조엘 마티프, 그리고 미드필더 중에는 이제 커티스 존스와 나비 케이타 같은 자원들, 알렉스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나 또 수비수 이브라히마 코나테 같은 실질적으로 주전 자원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들 중에 상당수의 선수가 9월 달에는 복귀할 거란 얘기입니다. 디오고 조타 선수 같은 경우도 9월 초에 복귀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1차전 일정부터는 소화가 가능하고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에 복귀가 예상되는데 3차전부터는 조별리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회복 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마티프라든지 코나테라든지 존스 같은 선수들도 그렇게 긴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를 치를 때쯤 되면은 또 리버풀이 정상 전력을 가동할 것이고 누네스 같은 경우는 징계가 국내 잉글랜드 대회만 적용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참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리버풀은 말씀드린 대로 공격 라인이 정말 화려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공동 수상한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배치돼서 왼발을 잘 쓰면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형태의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직접 이 살라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서 맞대결하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살라를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 역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바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우루과이 대표팀의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를 상대해 볼 수가 있고 또 포르투갈 대표팀의 공격수인 디오고 조타도 부상에서 돌아온다면 충분히 출전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아약스와의 경기에서는 쿠두스를 만나볼 수 있고 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공격수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여러모로 역시 김민재 선수가 빅리그에 가고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 있는 팀에 간 것이 어떤 또 효과를 낳느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시아의 판데이크, 한국의 판데이크라고 불리면서 닌다이크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주인공인 버질 판데이크 선수가 바로 리버풀의 수비수로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판데이크 선수 역시 네덜란드 리그의 빌렘을 거쳐서 흐로닝언 그리고 셀틱, 사우샘프턴 같은 팀들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리버풀에 온 정말 대기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와 또 그라운드 위에서 본인들이 세트피스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만나지는 않겠지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또 경기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김민재 선수가 직접 같은 경기를 뛰면서 판데이크와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의 좀 차이인지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를 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조의 4번 포트에서 레인저스를 만났는데요. 사실 레인저스는 지난 2022년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토트넘과도 이제 평가전을 치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리그 우패 우승을 이끈 이후에는 네덜란드 레전드인 조반니 판브론코스트가 이제 팀을 지휘하면서 또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내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거든요.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리그 준우승 팀이고, 역대 유럽 대항전에서는 1972년에 컵 위너스컵 우승을 한 적이 있고, UEFA 컵 유로파 리그에서는 2차례 준우승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 대항전에서 아주 강한 팀이다라고 볼 수 없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레인저스와 셀틱이 양대 산맥이지만 그래도 셀틱이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낸 팀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어찌됐거나 만만히 볼 수 없는 팀입니다. 무엇보다 예선전과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본선에 올랐는데 PSV 에인토벤이 좀 더 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팀을 꺾고 본선에 올라온 팀이고요. 4-3-3 포메이션을 쓰는데 공격 라인이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장신 공격수 크로아티아 출신의 188cm 촐락 선수가 정말 포스트 플레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힘과 힘으로 부딪혀서 막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로는 웨일스 대표 공격수인 톰 로렌스가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펼치게 되는데 이 선수의 속도감 있는 플레이를 또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막아낼지, 왼쪽에 라이언 켄트 선수가 또 꾸준히 지난 몇 년간 레인저스를 이끌어온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문전 중앙으로 침투해 올 때 또 김민재 선수가 커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레인저스의 이런 3톱 공격, 굉장히 좀 인상적인 이 공격 라인을 어떻게 김민재 선수가 막아내는지도 아주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 조 추첨은 완료가 됐지만 어떤 팀을 언제 어떤 순서로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계 일정 등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며칠 내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경기를 보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은 한국 시간으로 9월 7일과 8일 새벽에 열리고요. 2차전은 9월 14일과 15일 새벽, 3차전은 10월 5일과 6일 새벽, 4차전은 10월 12일과 13일 새벽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5차전이 10월 26일과 27일 새벽, 최종 6차전이 11월 2일과 3일 새벽에 열리게 되고, 16강전은 이제 월드컵 이후에 2월 달에 열리고, 4월 달에 8강전, 5월 달에 4강전, 그리고 월드컵이 중간에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이 좀 늦게 끝나요. 2023년 6월 10일에 튀르키예의 수도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립니다. 김민재 선수가 과연 튀르키예를 금이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나폴리 사실 만만한 팀이 아니고 특히 올 시즌에는 더욱더 전력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엘라스 베로나와의 개막전 5대2 승리에 이어서 2라운드 몬차전 김민재 선수의 세리에 A 데뷔골이 나오면서 4대0으로 크게 이겼어요. 두 경기에서 9골을 몰아쳤고 또 한 차례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현재 세리에 A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시험대가 될 수 있는 경기가 3라운드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현재 부동의 주전이기 때문에 출전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 3라운드 경기는 8월 29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 펼쳐지고요. 이어서 9월 1일 목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나폴리가 레체와 홈경기로 4차전 치르고 9월 4일 일요일 밤 3시 45분에는 라치오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A매치 데이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코스타리카 카메룬을 만나게 되는데 나폴리와 스페치아의 경기, 밀란과의 경기,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두 차례 경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을 김민재 선수가 소화하게 되는데요. 김민재 선수 나폴리에서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플레이 펼치는지 한준TV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